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4차 전파자까지 나왔는데요. 왜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는 건지 사회부 박호근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 기자, 네. 이태원발 감염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확산세는 이제 조금 주춤해졌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어제 신규로 발생한 확진자 수는 19명입니다. 예. 네, 이 중에 지역 감염이 9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10명입니다. 또 그 지역 감염 중에서 9명 중에서 이태원발 클럽 관련은 6명이고요. 이 6명 중에 클럽을 직접 방문한 사람은 1명이고 예. 나머지 5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서 감염된 경우입니다. 이태원발 감염자가 줄어드는 추세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방역 당국도 다행히 현재까지는 폭발적인 발생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처음에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이제 확진됐을 때 많은 국민이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제2의 신천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만큼 우려만큼 폭증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신천지발과 이태원발의 초기의 확산 추이가 달랐습니다. 네. 네, 표를 보시면은 신천지 사태 때는 이렇게 급속히 증가했는데요. 반면에 이태원발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이 숫자가 전부 신천지발이다 또는 이태원발 환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두 시점의 확산 추세를 비교는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차이의 가장 큰 이유는 31번 환자로 촉발된 신천지 사태 때는 대부분 마스크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던 시기고요. 그때가 2월 한 중순쯤 되지 않았습니까? 2월 20일쯤? 네네. 방역 당국에서 그 마스크를 쓰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일부는 썼지만 그래도 그게 지금처럼 많이 확산됐던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마스크를 벗고 수백 명이 그 예배를 보는 상황도 있었고요. 또 이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급속히 번져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번 이태원발은 이미 신천지 사태를 겪었고 그동안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생활 방역이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클럽에서 마스크를 벗고 놀지만은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 누굴 만날 때는 마스크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네. 신천지 때와 이번 이태원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맞는 말 같습니다. 그만큼 마스크나 이런 개인 방역의 중요성인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고요. 이런 걸 또 증명하는 좋은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오늘 방역 당국이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한 교회 2곳이 있습니다. 네. 인천의 한 학원 강사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고 확진이 됐고요. 그 수강생 2명이 감염이 됐는데 그랬죠. 이 수강생 학생 2명이 예배를 다녀온 교회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곳의 신도 등 관계자 762명을 전수조사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또 교회를 통해서 대확산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았는데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셈이고요.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네. 교회가 뭐 방역 수칙을 잘 지켰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교회는 평소에 발열 검사와 손 소독 그리고 뛰어앉기는 기본이고요. 네. 장갑까지 끼고 예배를 보는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방역 당국도 두 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이 생활 방역 수칙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 사례를 네네.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방역 당국과 지자체 역할도 이번에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태원발 감염 사태가 촉발을 하자 서울시가 즉각적으로 유흥업소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서 클럽 등이 사실상 영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네. 또 경기도는 이태원 방문자들에게 대인 접촉 금지 명령까지 내리면서 이를 어기면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게다가 서울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익명검사를 도입했고요. 여러 지자체가 경찰과 공조를 해서 통신사 접속자 기록까지 보면서 클럽 방문자를 찾아냈습니다. 이런 지자체들의 발빠르고 적극적인 대응도 대규모 확산을 막는 데 일조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익명검사 이 방법이 신의 한 수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4차 감염자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 감염 차수가 높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 예를 들면 한 사람이 4명을 감염시킨다고 가정하면 2차 감염자는 4명이지만 3차는 16명 그리고 4차는 64명으로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 감염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네. 근데 왜 이번 주말이 뭐 오늘하고 이제 내일인데 네. 왜 이번 주말이 이렇게 중요한 고비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코로나19 잠복기와 전파 시기를 고려를 해서 계산하면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방역 당국은 대략 감염 확산의 주기를
4일에서 8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잠복기는 14일이지만은 감염 후에 4일이나 8일 안에 주로 확산을 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태원 클럽발 감염을 촉발시킨 용인 66번 환자도 5월 2일 날 클럽을 방문했고요. 6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죠. 나흘 만에 이제 확진이 된 거예요. 네네. 그렇게 계산하면 이번 주말이 2차, 3차 감염이 거의 정점을 찍고 수그러들 수 있는데 여기서 4차 감염으로 넘어가느냐가 그 확산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방역 당국이 오늘 내일 이번 주말 잘 넘기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럼에도 방역 당국은 상상하지도 못했거나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방역 당국이 한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뭔데요? 인류가 이제까지 극복하지 못했던 감염병은 없다. 하지만 인류가 완벽하게 정복한 감염병도 하나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예. 희망을 갖되 방심하지는 말자 이렇게 그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예. 네. 자, 박홍우 기자였습니다.